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최첨단 뇌과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고대 철학의 지혜를 지나 궁극적으로 현대인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해담을 찾아볼 거거든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이정표들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난해한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과학계의 세계의 대결, 그리고 뇌과학이 어떻게 불교 철학을 증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진화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자아라는 감옥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자아 해체의 과정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바로 의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는 고작 1.4kg 정도 되는 작은 노트북 하나, 무게의 물리적인 고깃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차가운 물질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생생하고 무한한 주관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강렬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조차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든 최고의 미스터리입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뇌가 빨간 사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물리적 과정은 지도처럼 다 그려낼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대체 어떻게 빨간색이라는 느낌 자체가 튀어나오느냐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거대한 난지 앞에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크는 평생을 바친 엄격한 유물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본질을 풀기 위해 완전히 극진적이고 새로운 수학적,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연구 방향을 확 틀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과학계의 세계의 대결을 살펴볼 텐데요. 의식의 비밀을 풀기 위해 현대 과학계의 두 거대한 이론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말 서사시적인 대결이죠. 한쪽에는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란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피질에서 쫙 방송되는 정보의 흐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편에는 정보 통합 이론이 있는데요. 이쪽은 의식이 뇌의 뒷부분에 이른바 하존에 위치한 결코 쪼갤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게 통합된 네트워크 그 자체라고 반박합니다. 의식의 진짜 무대가 뇌의 앞이냐, 뒤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도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질 때가 있는 법인가 봅니다. 2023년에 크리스토프 코흐가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와 25년 전에 맺었던 그 유명한 내기에서 결국 항복을 선언했거든요. 패배의 대가로 최고급 포르투갈 와인을 넘겨줘야만 했죠. 뇌의 뉴런이 정확히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결국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아득한 미스터리인지 딱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 오늘 논의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코흐의 정보통합 이론에 따르면 의식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파이값이라는 겁니다. 요즘 AI들 엄청 똑똑하잖아요. 하지만 AI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한 방향으로만 쏘는 피드포워드 구조라서 이 파이값이 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론 엄청 똑똑하게 말을 잘해도 그 속엔 주관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 속이 텅 빈 스마트 좀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 같은 생명체는 뇌가 아주 깊고 복잡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파이값이 0보다 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주관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최첨단 뇌과학이 어떻게 불교를 증명하는지 그 놀라운 평행선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말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질 만한 소름 돋는 발견을 하나 소개할게요. 최첨단 fMRI 기계로 뇌를 들여다봐서 찾아낸 신경 시스템들이요. 믿기지 않게도 수천 년 전 불교 유식학 텍스트에 이미 완벽하게 다 진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멍 때리고 쉴 때조차 끊임없이 활성화되면서 자아라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제7식, 말라식이라는 에고의 환영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무의식의 뿌리인 뇌의 예측 처리와 시냅스 구조 역시 모든 경험이 저장된다는 제8식, 아리아식과 소름돋게 일치하죠. 최첨단 과학과 고대 철학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뇌과학 실험들이 밝혀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무려 최대 7초 전에 뇌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끝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너무 흥미롭게도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 즉 카르마의 작동 방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셈이에요. 우리의 뇌는 그저 과거 경험으로 쌓인 시냅스 가중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이미 무의식에서 끝난 결정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지연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자아라는 감옥. 대체 진화는 왜 우리를 이런 환영 속에 꽁꽁 가둬버린 걸까요?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300만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아주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만 년 전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500만 명으로 폭발해버리죠. 좁은 곳에 바글바글 모여 살게 된 겁니다. 불과 8,000년 전쯤에는 이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범죄율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역할을 강제하기 위해 에고, 즉 강력한 자아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에고가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 서로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한 압력 밸브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5,000년 전에 등장한 징발적 성격의 도덕신과 자아를 잠시 허물어뜨리는 트랜스 의례의 발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자아 해체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대체 우리 삶에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는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할 궁극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5-미오-DMT 같은 세로토닌계 환각 물질의 임상 효과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물질들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건드리지 않아서 신체적 중독성이 아예 제로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뇌에서 에고를 유지하며 군림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의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꺼버린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유물론자였던 크리스토프 코크 본인조차 70대의 나이에 직접 이 과정을 체험하고 입증해냈죠. 뇌를 꽉 쥐고 있는 이 견고한 자아 네트워크의 독재를 화학적으로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우울증과 PTSD, 꽉 막힌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재배선하는 치유법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에고라는 이름의 이 억압적인 스위치를 끄는 순간 아주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억눌려 있던 뇌 후방의 핫존이 전역적으로 확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고립되어 있던 나와 외부 현실 사이에 굳건했던 경계가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이 경험을 한 환자들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되고 평생을 따라다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영원히 내려놓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그 좁고 경직된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토프 코흐는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러자 나 자신이 곧 세계였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나요? 이 말은 우리 존재의 진짜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혼자 고립돼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물리적인 기계 덩어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하고 끝없는 의식의 그물망 속에 결코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치밀하게 하나로 연결된 일부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화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그 좁은 지각의 상자, 에고의 감옥 안에 앞으로도 계속 갇힌 채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단단한 벽을 허물고 무한히 확장해서 세계 그 자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의 진짜 정체와 그 너머에 고요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